네, 테크윙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크윙 주가가 53,300원인데요. 주가 흐름 보면은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 날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이렇게 추세가 나왔을 때하고 지금 여기 보면 12월 달부터 23년 여기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통 조정 기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조정 기간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 나와요. 그런데 테크인 같은 경우엔 지금 여기 보면은 거의 다시 반등하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게 주봉이니까. 근데 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월 9일 날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4주 만에 시가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이 시가까지 내려온 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개인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으면은 매도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도 물량이 나와주지 않았어요. 이틀 빼놓고는. 그리고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거래량도 거의 터지지 않았죠. 다른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현재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에서 하락까지 공매도로 주가를 눌렀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상단에 있는 74,000원도 돌파가 가능할 수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도움을 조금 받고 있는데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황금화살표가 떠줍니다. 즉 이 황금화살표가 떠주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그런데 4일 전에 테크잉 주가에 이 시그널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3월 10일 날 급등이 나왔을 때에도 여기 보시면 2월 26일 날 신호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때 매매가 같이 들어갔어요. 정고점 돌파. 여기가 이제 정고점 돌파 구간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시그널이 뜨기도 했고 아래 심지를 달고 지금 캔들이 여기 몸통에 정확히 도달을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캔들이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기존의 이 저항대를 전부 다 돌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전 고점 매물대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가가 여기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 안에서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대가 됐다라는 얘기고 이 자리가 돌파되면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 자리에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74,000원에 엑시트를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가격이 어디 가격이냐? 저희가 매수했었던 이 가격을 다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앞서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에 대한 큐브 프로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큐브 프로버는 여러분들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독과점 상향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데도 장비를 만들겠지만 현재 테크잉처럼 큐브 프로버 여러 개 반도체를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장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장비 을의 입장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슈퍼 을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시그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주가가 올라가고요. 자, 이 자리에서는 매도할게요라고 했는데 정말 주가가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이 이평선과 수렴하는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매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이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주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처럼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인데요. 저희 오름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AI 보조 지표를 이용한 황금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을 문자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이평선이라는 걸 기준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요. 주가가 이 이평선과 멀어질 때 매도라는 걸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이 이평선과 캔들이 가까워질 때 매수라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이평선과 캔들이 멀어질 때 매도라는 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반복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5년 8월 14일 날 저희는 저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8월 14일 날 뻥을 조금 보태서 현재 자리에서 목표가를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될 때는 이거 솔직히 말씀해서 전 좀 뻥 조금 넣어서 10만 원 봅니다. 10만 원. 네, 10만 원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주가는 10만 원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이 파란 화살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황금 화살표가 뜬 이후에 10월 31일 날 8월 14일 날 같이 매수를 했던 저희 구독자님들과 다시 재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현재 25% 수익인데 15% 정도, 20% 정도 다음 날까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더 기다리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적게는 10%까지 VI 걸리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인데 지금 팔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주가는 53%가 올라간 이후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12월 9일 날 또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떠주면서 현재 있는 매물대가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8월 14일 날 매수를 해서 이 자리에서 팔았으면은 112% 수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31일 날 사서 이 자리에서 팔았으면 53%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서 다시 이 자리 12월 9일 날 사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으면 33% 수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00%, 여기에서 53%, 여기에서 33%면 대략 180%라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릭스를 놓쳐서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저희는 이처럼 무료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010-3969-8354로 11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위에 영상처럼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뜨는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드리고요. 반대로 이렇게 파란 화살표가 뜨는 자리에서는 저항 자리에서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작은 부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 채널 성장 속도가 정말 빨리 크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구독자 대비 이 48시간 평균 조회수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 주식 경제 채널에서는 구독자 대비 이 정도의 48시간 조회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 채널을 등급으로 나눴을 때 S급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보여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채널이 2만 명이지만 10만 채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 주위에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큰 힘이 되고 큰 보람이 됩니다. 아울러서 아까 올릭스와 같은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챗GPT와 제미니를 이 의료 AI에도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의료 AI하고 사실적으로 접목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현재 차병원에도 일부 투자를 해서 이 AI를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666일 신약을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2년인데 이 프로그램 의료 AI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2년 걸리는 거를 1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제를 맞아야 될 때 전 세계의 여러분들과 같은 어떠한 데이터, 그러니까 신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항암제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까지 분석해내는 데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B2B 시장에서 독점 가능성과 글로벌 KAI 대장주로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올릭스와 같이 계속 상승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500% 이상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같이 매매를 또 따라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1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2026년도 예상 매출액이 4,300억이에요. 그럼 현재 시가총액대기 4분의 1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0% 상승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 상승하면 약 95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분기보다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아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선침해 물량이 몰리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보통 6개월 선반영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올라갈 주가가 2분기와 3분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HBM3에서 HBM4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언젠가는 HBM6로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는 5, 6로 올라갔을 땐 더 많은 반도체 칩들이 겹치는 효과를 봐야 돼요. 그때는 이 반도체를 뭐 2개씩 묶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검사 장비로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는 큐브 프로 말고는 없다. 그래서 지금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도 이 HBM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반사 이익으로서 테크인 주가가 지금 자리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74,000원에서 45,0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프로테이지로 치자면 지금 이 몇 프로 하락한 거냐면 58%에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56%에 지금. 그렇죠. 거의 뭐 들어갔으면은 74,000원에 들어갔으면은 마이너스 56%가 아니라 74,000원에 35,000원까지 4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마이너스 40% 정도의 반토막 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테크윙이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커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실적 나오고 나서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지금 당장은 조금 거기까지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4월 20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테크윙도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개예요, 여러분들. 주가 빨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올라간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 좀 올라왔다가 재료 소멸이 된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 둘 중 하나거든요. 올라간다라는 거는 똑같은데 먼저 올라가냐 조금 쉬었다 올라가냐 그 차이점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킹을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 거래량이 막 어마어마하게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74,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포지션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럽니다. 한 6만 여기 이 정도? 한 여기 이 정도. 6만 3,4,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5만 5천원대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하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16% 정도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16% 정도, 이미 한 1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오고 나서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엔 32%. 그러면 합이 대략 50% 정도 되거든요. 올라오고 꺾고 다시 올라가면 합이 50%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50%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테크윙 지금 자리에서 잡아서 저희 목표 수익률 50% 보고 같이 매매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11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테크윙 매수하고 매도할 때 신호를 드릴게요. 살 때는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드리고요. 팔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010-3969-8354 여기로 11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해드릴 수는 없고 100분 한정으로 진행된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주위에 영상 공유 한 번씩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뒷부분에는 이번 주 장세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지수 분석 해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고 궁금한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현재 증시 동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한 0.8% 정도 살짝 양에서 시작했다가 살짝 눌림을 주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이번 주부터는 현재 4월 13일부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그다음에 4월 16일 날 이제 넷플릭스, 그다음에 17일 날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JP모건이나 이런 이제 금융주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는 금융주가 강세인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금융주가 강세를 보일 때는 일반적인 IT 관련된 주식들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세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단이 현재 여기 보시는 6,347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전고점이 여기 보이는 여기 이 자리, 지금 포지션이 사실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자리를 돌파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한번 꺾일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관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갭이 수없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갭이 수없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의도된 패턴이에요. 절대 개인이 만들 수 없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상승갭 그리고 여기 돌파갭 나왔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양봉이야. 그래서 이번 주 또한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어요. 코스피 100 종목, 특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우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20선이거든요. 50선. 이 자리를 살짝 놀리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냐 떨어지냐의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외인 자금들이 코스닥 지수로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평선을 돌파하고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여기에서 현재 저항을 맞은 상태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베이시스 자체가 어때요?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강세요, 강세.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간 데에 비해서 현재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기존의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거고, 앞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그 모멘텀이 받쳐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2007년도 6124 이게 노무현 정권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 상황, 그리고 한국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의 부흥 때문이었는데 4,500포인트를 넘고 5,000포인트까지 2015년 달성한 이후에는 현재 이 자리를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실 거래량이 훨씬 많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더 돼요. 그러니까 이 지수만 보더라도 중국 현 상황에 경제적인 부침이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보여지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꿈꾸고 있는 건 반일대일로예요. 두바이에서 사우디, 이스라엘을 경우하는 새로운 무역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여기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통행세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하는 부분이 뭐 핵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결국은 경제예요, 경제. 경제적인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 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주 이번 주 장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매주 월요일 날부터 이렇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매매에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일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